네, 로즈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이 좋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제 제목 어때요? 다시 시작된 K 증시 믿음 챌린지. 믿음 챌린지. 이번엔 믿어본다. 아 믿음 챌린지. 근데 왜 그 뒤에 이번엔 진짜지? 이렇게 점점점 다셨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어야지. 못 믿겠어. 새해라고 좀 달라졌을까? 일단은 이거. 좋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김장훈 본부장님, 하창훈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습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믿을만 하고. 김장훈 본부장님 안 믿으시나 보네요. 상단이 거의 다 왔습니다. 2,480. 그러게 금방 왔네 한꺼번에. 네. 와, 높이셔야죠 이제. 뭘 높여? 아이, 상단 높여야죠. 2,480이 뭡니까? 언제 주사 보셨어? 2,520. 그랬어요? 2350에서 2520. 근데 거기다가 80% 때리니까. 80% 네, 애널리스트 거는 80% 때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리얼리스틱. 리얼리스틱. 아이씨. 아이, 그래 상단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한 거는 알겠어요. 상단 올리실 거예요? 뭐가? 상향 조정? 단기는 안 올려. 네. 오, 진짜요? 단기는 이번 주까지 가고 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와, 그거 나중에 올리시면 좀 늦을 텐데. 무슨 관계 있어요? 나중에 올든 뭐든. 에이, 지금 감이 딱 와버렸는데. 관계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장려분들 후행지표. 후행지. 후행지표 하면 안 되지. 후행지 그거는 혼나. 그건 안 되지. 내가 그런 말 하면 혼난다고. 아, 그래요? 아, 조용하게. 삼성전자 3개월 전에 제일 먼저 떨군 게 전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후행지표로 하면 안 되지. 아, 예. 아니, 반도체 헷갈렸습니다. 쪽은 반도체 쪽은 확실히 딱 일각이. 근데 오늘자로 삼성전자도 그 시장보다 언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언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얼마나 아웃퍼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삼성전자 삼전이. 시장을 해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뭐 내성이랄까 이게 많이 좀 버텨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아니고 토탈 합해서 지금 7조 초중반 정도가 컨센서스 낮아졌거든요. 영업이. 네. 네. 하이닉스가 8조 초중반이에요. 삼성 토탈 하이닉스부터 뒤졌다니까. 라고 지금 보고 삼성전자 반도체만이 5조 네. 메모리로 따지면 1.6배가 하이닉스가 더 많은 것처럼 예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을 나쁘게 더 이상 안 한다는 거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거고 큰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빨리 왔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 연초입니다. 하창원 네. 본부장님도 코멘트? 작년 초가 생각납니다. 작년 초. 그때도 제가 아파서 사야 된다고 외치다가 아파서 굉장히 길게거릴 때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럼요. 시장 올라오기 직전에 항상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제가 호주에 있었잖아요. 12월 말에. 오. 1월 초까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세 분이서 있었어요. 민트. 네, 맞아, 맞아요. 맞아. 그렇죠. 아플 때 잘 가요. 아플 때 잘 간다. 네. 언제까지 아플 예정? 아니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건 일단 어떻게. 이번 주까지 최대한 회복을 해야 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왕 아프신 거 좀 더. 네, 그래서 본호님이 다 어느 정도 낳고 나면은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지수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2,520까지 언제든지 2,500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는 전국이라든지 지표가 와야지 2600을 부를 수 있거든요. 이거 100포인트가 네. 내려갈 때도 하다다다 버티다 확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올라가다가 하다다다 올라갈지 안 갈지 그 버틀렉이 우리 그 전국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00포인트는 언제 올릴 것인지는 조금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좀 오케이.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네. 1.84% 플러스, 코스닥은 1.72% 플러스. 물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 1,500억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00억 가까이를 사주고 기관도 1,000억 가까이 사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힘을 많이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플러스 상승 종목은 거래소가 650개, 하락 종목이 250개, 코스닥에서는 1,300개, 그리고 350개 해서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들고 있죠? 네, 오. 들고 있습니다. 괜찮나 보네. 네. 추가로 사진 않았어요. 아, 좀 노차인 것 같아. 조금 빠지면서 하려고 또. 예. 불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차트가 지금 완전 불타기 차트인데. 근데 삼성전자. 또 좀 빠지지 않을까요? 조금 빠질 듯 하고 빠질 듯 하고 와, 이러려고. 오늘로써 삼성전자 아예 차트 그냥 뚫어 버렸는데. 아, 놓쳤을랑가? 이야, 5일선, 네. 11선, 21선. 오, 대단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코멘트 있으세요? 김장훈 본부장님? 너무 범위가 넓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제가 넓혀서 말씀드린 건데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서. 쭉 집어서 해주시면 집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브로드하게 하니까 브로드컴? 브로드컴? 네. 집어서 좀 질문해 주세요. 집어서. 뭐 이래서 하나만 그런 아침에 얘기했듯이 네. 삼성전기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주 얘기했듯이 이렇게 탁탁 집어서 하면은 그러면 저 하면서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바로 들어가서 상승 정보 많으니까. 아니 얘기하고 궁금한 거는 이제 반도체의 이런 불기둥 네. 언제까지 쭉 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네, CES하고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요거 지나고 나서는 일단 잠깐 수그러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때까지 조금 더 갈 소지도 있는데 실적을 이겨냈기 때문에 테크니컬은 좀 더 갈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저번에 그 우리 이걸 때 이제 목표주가 곱하기 0.8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목표주가 평균 한 25만 원 하거든요. 예. 0.8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요 또 댓글에서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러더라고. 곱할게요. 25 곱하기 0.8 하면은 20만 원이고요. 네. 27만 원 곱하기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에서 21만 원에서는 아마도 저항이 있겠죠. 아,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 저항을 뚫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삼성 하이닉스에 더 특화되게 좀 세게 나오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HBM3의 16단이 엄청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 샘플 나가는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확 뚫느냐 말 뚫느냐 거기에 있는 4분기 실적 이슈도 아니고 1분기가 4분기보다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네. 내려가는 듯 하다가 2분기에도 바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2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아까 삼성전기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중국에서 보조금, 스마트폰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도 좋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레거시에도 혹시 1, 2월 지나서 네. 3, 4월 이후부터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가 연결이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내려가더라도 그거를 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판단을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HB 말고. 이상 끝. 보노님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요거 제 거 화면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저희 오프닝 벨이 10시에 끝나는데 10시까지는 한 0.5% 뭐 요 정도 상승이다가 여기 10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0.5% 플러스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됐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1.84%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혹은 이 오전과 오후 들어서 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힘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선물이 그때까지만 해도 수급은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네. 제가 시황 쓰고 있을 때라서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일정 시간 지나면서 선물이 이제 또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현물을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 더 세지고 오히려 소부장은 좀 죽고 그런 식으로 좀 됐어요. 그러니까 소부장에서의 힘이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선물과 현물이 들어온 걸로 저는 봤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지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추가가 3시 30분. 아 그래요? 여기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네. 조심할게요 앞으로. 지적해 주세요. 왜 갑자기 정색을? 아니 그렇게 그러면 바로 들어가세요.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십시오. 땡땡땡하고 빨리. 어떤 네.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맞고요. 근데 소부장이 별로 꺾이지 않았어요. 약 꺾이고 다시 올라갔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도 조선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순환매?
전체적으로 장을 좋게 보려고 하는 그거 있고요. 그거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아까 안타까워 했는데. 네. 조금 이따가 요거는 오늘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또 못하신 자료가 네.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종 먼저 치겠습니다. 드가님이 마감을 쳐주셨고요. 땅비니님, 시냇물님, 그리고 부자남자님, 정스완님, 무지개님, 잠만보쪽님, 주디님께서 땡땡땡 하시면서 보노님 언능 나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앨리스 정님이 땡땡땡 이번엔 진짜지 믿어도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꿈틀부자님이 땡땡땡 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뉴스나 뭐 목소리들을 좀 들어도 해외에 갔던 그런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좀 올 고민 같은 거를 연초에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프테리아님이 땡땡땡 현차와 LS는 웁니다 말씀하셨고요. 보류하겠습니다 님께서 보노님 아파도 살도 빠지신 듯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슈퍼챗 2,000원 네임레스 킹님이 대덕전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대덕전자가 잘 갔어요? 네,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 좋았습니다. 몇 프로 갔습니까? 6.92%. 와, 6.92. 저희 또 박가영 상담 종목이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2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래 대금이 좀 늘었네요. 그 코스피가 2,48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1.91%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 8조 나왔고요. 코스닥은 71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해서는 플러스 1.73%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8조 1천억.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으로 치면 코스닥이 최근 몇 주 동안에 거의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8조까지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네. 지금 8월 5일 정도의 구조? 뭐 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8조대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8월 13일 맞아요. 7조 6천억. 네. 거래대금 잘 나왔죠. 거래대금이 잘 나왔고요. 그만큼 활발하게 개인들이, 왜냐면 그 거래 비중이,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60,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보시면 거의 1900 종목이 상승, 하락 종목이 한 600 종목 되니까 뭐 압도적으로 상승 쪽으로 기울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700억 들어왔고 기관이 645억 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게 반도체가 갈 때랑 안 갈 때랑 외국인 힘이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은 좀 아쉽게도 막판으로 가면서 좀 줄어서 1,5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 거의 한 3,000억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요거는 조금은 아쉽고, 근데 이제 전거래일에도 1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의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한 4, 5 거래일 이내로 외국인 수급 동향 지난달께 나올 건데 미국계가 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까지 들어오면은 반도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4,100억 원.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이런 수급과 또 이제 선물 옵션 요걸 믹스를 해서 이렇게 약간 좀 수급적인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힌트를 꽤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69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뭐 궁금한 거는 지금 며칠째 양봉입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12월 30일부터 해서 1, 30일, 2일, 3일, 4일. 아니 4일 아니고 6일.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이렇게 큰 양봉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큰 양봉이 지금 나와서 힘이 안 빠지고 고가 부근에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무리하는 요런 형태의 지금 장대 양봉들이 4거래일 연속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요런 움직임,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같이 붙고 반도체가 상승하는 거에 또 우리나라의 증시의 축이 상승한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8%, 9%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 믿어도 이제 될 만한 시그널로 보이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온 게 영향이 있었죠. 일단은 뭐 ISM도 그렇고 뭐 복합적으로 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속적으로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나와서 뭐 그냥 실없는 소리 하고 들어가면 네. 안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아니까 가죽 재킷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죽 재킷 나와서 좀 이런 멘트를 잘 쳐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꺾이는 주 요인이 반도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만약에 스토리가 좀 바뀌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생각이잖아요. 저는 애초에 우리가 반도체 쪽이 이렇게 움직일 때 레거시가 좋았던 적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약간 저는 억까한다는 느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저랑 완전 의견 반대, 저는 반대로 생각한 데서 막 했었잖아요. 그때도 AI 쪽이 가면 저는 반도체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CES에다가 뭐 MS에서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이 젠슨왕의 발언들 이런 걸로 단기적인 그런 수요가 더 지금 26년도에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거만 해줘도 저는 훨씬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승에 있어서 두 분들의 이전 뷰가 좀 바뀐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2482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2488까지 올라갔네. 그럼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신규 매수와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자 영역에서의 그런 전략적 선택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가져가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전략 수정이요? 글쎄요, 저는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려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장기 포트로 넣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00이 넘어가면 전 장기 포트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뷰 자체는 바뀌진 않으셨네요. 여전히 네, 네,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돌릴지 아닐지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 지수상 그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한 번에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뚫어서 뭐 이 120선 사이, 그러니까 제 2,500에서 2,600 정도가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600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2,600에서 횡보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가 해소가 돼야 돼요. 정치 리스크 다 해소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더 이상 안 꺾이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여야 추가적으로 달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이제 엔비디아 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쉬운 갈 수는 있지만 오래 못 입고 다시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한 방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연속성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더 어드벤처님께서 올라서 적응 안 되네요. 매수도 못 했는데 어허헛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갖고 있었으면 됐죠. 같은 질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2350에서 2520이라는 제가 중단기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한 3개월치예요. 그게 보통 제가 12월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인데 1월 지날 때 올릴 것인지는 1월 말에 분기 실적 발표될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1월 말에 분기 실적 발표될 때. 그렇죠. 그리고 FOMC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되고 트럼프 취임도 1월 20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엄청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지표가 떨어지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10년물 국채가 의미 있게 떨어진 거나 환율이 뭐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게 조짐이 보이면은 그러면 이 지수는 더 가요. 그러면 제가 2,520을 뚫어서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지표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고 다만 오늘 두 가지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좋았다.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지표 ISM 지표의 세부 지표가 좋았거든요. 한국 수출주한테 긍정적이에요. 그거랑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9% 올랐으니까 그저께 오르고 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걸 예외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에 대충 한 80% 왔으니까 테크니컬 더 간다 치고 나머지 합하면은 그래요 한 2,500, 2,510까지 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12월 초로 돌아갔을 때 지표랑 비교하면은 2,500 갔을 때 그 당시하고 지금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은 없어요. 하이닉스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보고 그리고 20일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표가 안 내려면은 2520에서 프로핏 테이킹을 할지 뭐 할지 2500, 2520 갔을 때 그 고민을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있을 때 하이닉스를 오늘 못 샀으면 오늘 이후에는 따라가지는 않고 지켜볼 것 같아요. 20만 원 오늘 거의 20만 원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마 아까 말했잖아요. 20에서 21만 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이상은 1분기 실적이 내려가는 타임 2분기 확 올라가는 그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그냥 베팅이지 다음 주에 뭐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외부 지표니까. 그래서 외부 지표, 경기 지표 이런 거 좋아져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장애 그 3, 4% 그러면 바로 2,500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에서 네. 2,500씩. 거기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으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봤지만 뭐 조선주, 방산주 있지만 버티긴 했는데 더 이상 못 가고 순환에 있으니까 그거에서 특별히 1월 말까지 엄청나게 인더스트리 와이즈 더 붕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빠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다행스럽게 이제 전국이 급변해서 나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뭐 다시 이렇게 2,400 밑으로 가려고 하는 파워는 지금 약해진 건 분명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이익 실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팍 치솟은 거는 오늘 이후에 따라가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로는 예를 딴 얘기인데 하나마이크로는 주가 갔어.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근처 갔어. 그러면 오늘 따라가시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안 따라갑니다. 왜요?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주식은 기세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질문 나는 안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너무 많이 올라다니까 단기적으로. 기세잖아 기세. 흐름. 그리고 오케이. 모멘텀.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하에서는 싸다고 저번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PER이 23배, 25배,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13만 원 될 때가 30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꺾일 때 비싸거나 아니면 모멘텀 꺾인다는 13만 원부터 깨지기 시작한 게 안 싸기 때문에 꺾인 거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같이 빠진 거거든요. 전체 장이 매크로적으로 좋아져서 조그만 주식이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지면은 PER이 25배에서 머물러서 10만 원에서 깨질지 한 30배까지 가서 13만 원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감적으로 하는 거지. 나는 그거 올라갈 때는 이제부터는 안 쫓아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8만 원, 9만 원 안 될 땐 괜찮다고. 1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나는 주춤할 때 좀 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그 소부장도 다 비슷비슷한 거죠. 밸류가 싼 걸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 살 바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낫다. 근데 하이닉스도 이미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은 한 85%는 반영됐다. 85%, 90% 가까이는 반영됐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는 쫓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젠슨이 이렇게 다 나와서 더 확신하면은 진짜 확신할 때는 20만 원은 확인하고 25만 원 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거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나는 확인하고 더 가서 더 보는 거고 아니면은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IT 반도체 시클리컬리티는 그렇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 오케이. 오히려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 약간 오늘 아침에 빠질 때 못 빠졌어요. 조선주 빠졌잖아요. 내가 같이 네, 동감했죠. 맞아요. 이 빠질 때 조방변. 그런 거 사가지고 채워 넣겠다 그랬잖아요. 쫓아가는 거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거하고 균형하는데 균형을 다 잡았을 때 우리 시장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아무 전국에 이슈 없었고 환율도 1,400원대 그때 상황으로 2,550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볼 힘은 저는 아직은 발견 못했고 알겠습니다. 한 일주는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오늘 종가가 99,500원이니까 그러니까 살 게 없네. 99,500원, 네. 하이닉스 199,800원, 살 게 없어. 10만 원 전, 20만 원 전. 네. 근데 물어볼게요. 돈 주고 사시겠어요? 뭘요? 5천만 원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를
오늘 종가에? 5천만 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예 안 주지. 본인이 들었어요. 아, 내 돈으로? 아니, 공짜로 주면 무조건 사지. 아니, 방금 내거 중간으로 아닌데. 하셔가지고. 아니, 누가 공짜로 받았어. 꽁돈이 생겼어. 5천만 원으로? 네. 그럼 저는 하이닉스랑 오케이. 반도체 안 사죠. 근데 저도 오늘 공짜로 살펴본 거는 변압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좀 빠졌어요. 조선주 네. 빠졌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를 살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쫓아갈 것이냐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겐또로 해가지고 탁 하는 게 더 배팅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습관이 있으면은 그걸 하셔도 무방해요. 이게 틀리고 뭐 하루 이틀 더 올라가는데 결국 내 말 먹고 뭐 못 먹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30%. 아니,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다 알아서. 다 알아서 투자는 하시는데 각자의 책임이죠. 항상 그러잖아요. 이유를 얘기할 때는 주가가 갈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왜 목표 주가하고 밸류에이션을 왜 하겠어요? 근데 할 때는 기분 좋으니까 막 하고는 빠지고 나서는 또 기분 나쁘고 또 이유 찾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하이닉스 25만 원이 돼서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확 낮춘 거잖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25만 원 발렸다면은 삼성도 한 6만 원은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보고는 근거는 아직은 없다. 중국이 부양조치 잘 돼서 휴대폰이 갑자기 잘 팔려. 그렇죠? 그러면 레거시 제품이 잘 팔리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아까 본원님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레거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익이 나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7조 2천억이에요. 불과 5개월 전에 한 분기 13조였고 그렇죠. 하이닉스 10조 가다가 8조 된 건데 그건 뭐야? HBM이 갖춰서 나머지 레거시가 안 좋았는데 오케이. 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기미가 오늘 살짝 삼성전기에서 힌트를 줬다 이거죠. 삼성전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보조금 스마트폰에 보조금 중국에 준다. 네네. 그럼 삼성전기가 먼저 이구환신. 네, 이구환신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가는 건 맞는데 삼성전기가 혼자 여기서 13만 원 가는 것보다는 하이닉스나 삼성전기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는 구역으로 오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놓치는 거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케이. 이 이구환신이나 중국 쪽에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좀 돌아왔으면은 알겠습니다. 2월이나 3월 사이에 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배팅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 IT 제품의 소비, 수요 이런 거를 좀 더 확 늘릴 수 있지 않아요? 누가요? 저희가요. LG 그램 16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왠지 이상했어. 여러분 반도체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사주셔야 돼요. 예. 노트북 지금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공급은 나만 도는데 네. 여러분 이 김에 노트북 한번 바꿔보심이 어떠시련지요? LG 그램 16 네이버 최저가 175만 원인데 저희가 핫딜로 149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CPU는 코어 i7 그리고 2TB SSD 램은 32GB 인텔 아크 그래픽 16인치 터치 스크린 윈도우 11 탑재고요. 인텔 AI 전용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3프로 핫딜 노트북 맛집 2025년 신년맞이 초특급 할인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생산해서 해외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이고요. 박스만 개봉한 S급 새 제품이라고 S급 제품이라고 합니다. 1년 무상 AS 제공하고요. LG 그램 전용 한글 키스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두 손가락. 네. 한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나 팔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엄청 가벼워요. 진짜.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오! 이거 켜졌네. 봐봐. 이렇게 터치 스크린 되잖아. 터치 스크린 해봐. 네, 터치를 진짜 가벼워요. 저 처음에 터치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눌러주세요. 오. 터치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우와. 이렇게 오 이렇게. 진짜 좋다. 네. 좋다. 터치 스크린. 이렇게 야, 터치 키보드도 스크린. 있고 마음에 터치 들어. 스크린도 터치. 되고. 아니 터치 스크린 되는 거 코어 i7에다가 2TB SSD인데 이거를 149만 원에 준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싸게, 크기만 보면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가늠이 되는 무게가 있잖아요. 드시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가벼워. 그 약간 기대하는 그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서 진짜 가벼워. 이건 드셔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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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맛을 드셔보셔야. 보셔야. 한번 맛을 보셔야 안다. 드셔보셔요. 예. 자, 반도체 레거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도 꼭 하나씩,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내 사무용 컴퓨터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우리 레거시를 같이 살립시다. 금모으기 운동처럼 화이팅. 자, 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일 본부장님이 반도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보노님의 이제 일정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정 네 가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내일 아침으로 잡힌 것 같아요. 11시 반인가? 네. 네, 연설. 그 기조연설 요거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뭐 공장 수주 내구재 이런 데이터 나오고요. 화요일에는 ISM-B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니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애틀랜타 GDP 나오도 꼭 보셔야 돼요. GDP 이 퍼센테이지가 혹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나오고요. 12월 FOMC 회의록 나옵니다.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이 나오고요. 뭐 이 중간중간에 이사 발언들 많은데 제가 수요일만 넣어놨고요. 목요일에는 미국이 휴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다음 신규 수당 청구 건수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30년물 국채는 국채 수익률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TSMC 12월 매출 나오고요. 미시간대 데이터 나오고 비농업 고용 나옵니다. 그리고 틱톡 금지법이랑 트럼프 그 행정 그 사건 결과? 네. 행정소송? 형사 고발했었던 거 그 아이, 결과 일부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 됐는데 뭐. 끝났죠. 그래도 네. 네, 그래서 빼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는 또 가이드가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궁금한 이벤트 있을까요? CES도 있고 삼전 잠정 실적인가? 뭐도 있는 것 같은데. CES죠. CES 삼성 잠정 실적. 뭐 거의 얘기를 하긴 해서 CES 기조연설 얘기도 했고 네. 다 했죠. 4분기 잠정 실적 얘기도 해주셨고 처음에. 그게 다 했죠. 예, 거의 다 CES. 짚어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침에 제가 CES 기조연설은 그 델타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한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를 사야 된다. 아. 얘기했는데 오늘 11%. 야. 이걸 이렇게 연결 짓는다고? 제가 좋은 포인트라고 코멘트 드렸잖아요. 국장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했어. 아침에. 거기 1,000만 원 넣었어 봐. 오늘 소고기를 몇 인분을 먹는데. 근데 안 넣었잖아요. 난 1,000만 원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넣어? 나도 넣고 싶지.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만족하는 네. 거죠. 네. 저중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아침에 또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7조 초중반 네네. 정도는 나오면 무난하다. 뭐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나오면 뭐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외로 잘 나오면은 네네. 7조 후반대 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겠죠. 삼전이 주식 갖고 계신 분이 좋아하겠죠. 그럼 한 3% 오릅니까?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까지도 안 올라요? 그렇게 그 넘버 달려 있죠. 예를 들어 8조 2천 나온다. 그러면 많이 오를 겁니다. 7조 후반대 나오면요. 뭐 그냥 조금 오르고 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뉴스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월 8일 날 무슨 뉴스가 그밖에 없겠어요? CES에서 있어야 했으니까 주가는 그날 그 어떤 한 뉴스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 다 없고 네. 그 하나 뉴스만 오늘 하면은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미리 지금 좀 쇼핑을 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CES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뭐 새로운 칩? 결국에는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공급 과잉이 26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 캐파보다 그 수요가 적게 되면 항상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엄청 탄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엄청 잘 팔려서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또 젠슨항의 또 시크한 미소와 함께 그 털어주는 그 멘트.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부터 쭉 봐오던 그런 클리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클리셰 반복적인 거. 원래 대작은 막장 드라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면서도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아니지, 좀 파격적인 김치 싸대기 같은 게 나와야지 시청률이 팍 튀지. 그런 게 이제 젠슨왕의 이제 씩 웃는 멘트. 미소에 그럼요. 주가 급등.
근데 원래 더 자극적인 걸 우린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백 덤블링 하면서 나올 수도 있죠. 공중제비를 던지고 젠슨 왕이 많이 아프구나. 많이 아프구나. 오버한 것 같아. 약간 알겠습니다. 로봇 의자 같은 거 타고 나오면 아 좋네. 로봇 의자 좋다. 다리를 로봇에 다쳐- 엎혀서 나오는 다리를 거야. 다쳤구나 이러면서. 로봇에 엎혀서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발바닥에 로봇 개들 탁 탑재해가지고 막 콩콩 뛰어다녀도 되고. 네. 그렇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김정일 본부장님은 CS에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 그로 인한 시장의 상승 반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많이 반영돼 있다. 안에 돼 있다고. 그렇죠. 아까 근데 텀플링 할 수도 있고 뭐가 농담이지만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생각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하이닉스 관련돼서 얘기했죠. 삼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블랙웰인데 네. 블랙웰 그 울트라 버전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끈덕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16단에 대해서 뭐 자신감, 그게 필요성, 그 정도 수요가 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연결시킨 고다리를 한 단어 하나 네 개면 되거든요. 네 개를 이렇게 조합해주는 센텐스를 던져주면은 그게 뭐예요? 무슨 단어? 네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16, 16단. 16단,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이름을 따로 할 텐데 아마 블랙 B300이 될 텐데 그런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엑스트로드 뭐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지 단어 어메이징. 뭐 갖다 붙이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나올지는 16 울트라 어메이징 코리아 이렇게 네 단어 나오면 떡상이네. 코리아 코리아. 꼭 들어가야 되네. 코리아. 한국 한번 방문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CES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매크로나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들은 계속 저희가 좀 짚어드릴 거니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상승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벌써 4시네요. 네, 상승 섹터로 넘어가면요. 뭐 오늘 많았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호불호가 확 갈렸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뭐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화장품은 일부는 가고 나머지 많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움직였고요. 뭐 드론이나 AI 소프트웨어 제가 아파서 질병주 넣어놨습니다. 질병. 네, 상한가 많이 갔고요. 게임주 일부 갔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살짝 쉬었어요. 알테는 1% 떨어졌고 맞아요. 리가캠 3000당은 한 0.5, 0.9 살짝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떨어진 애들이 꽤 있고 펩트론도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갔습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잘 갔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쟤네 가니까 지수가 안 오르고 100일 수가 없지. 그렇죠. 거기다가 화장품이 같이 좀 붙어주고 소부장까지 붙어주니까 오늘 한 2% 정도 상승했고 조선이나 변압기, 방산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선 막판에 저 뒤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랐어요. 그래요? 네, 올랐어요? 양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대중공업은 올랐다. 0.3% 상승. 네. 한조에도 현대일렉. 변압기는 살짝 떨어졌고. 변압기도 LS 일렉트릭 이런 거는 플러스로 끝났을 거예요. LIG 넥스원 이런 것도 한 4%. 네. 사실 뭐 하락했기는 했지만 얘네들은 일단은 쉬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쵸.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드론, AI 소프트웨어, 질병, 게임. 궁금한 거? 화장품 같은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좀 리포트는 갈렸잖아요. 왜 그렇죠. 오른 건지도 좀 궁금하고 VT 같은 거는 빠지고 뭐 오르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좀 갈린다고 봐야 되는지 투자 기준 좀 어떻게 세워나요? 일단 VT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박은정 애널이 코멘트를 했는데 뭐 특이사항 없는데 빠졌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구재나 이런 수요 부분에서 약간 이벤트가 생긴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턴어라운드 개념이죠. 수급으로 보면 이미 힘은 응축돼 있긴 해요.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사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정말 만약에 턴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업황이 슝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스토리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게 되죠. 스토리가. 요즘에는
그 지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수출이 잘 돼서 화장품 쪽은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의 비중만 줄여 놓으면은 뭐 퍼시픽도 충분히 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으면 테마주가 더 많이 날뛰었을 거고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잘 갔을 미세먼지.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우선순위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락한 섹터 볼까요? 네, 하락한 것은 오늘은 엔터 쪽이랑 뭐 아까 얘기한 화장품 쪽에서 일부 여기가 많이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한 1%대 전후로 떨어져서 뭐 엄청 큰 의미가 있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는 뭔 일이 있어요? 15% 떨어졌네. 디어유는 그 플랫폼이 카카오에서 경쟁 플랫폼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안 좋은 거긴 하네요, 확실히. 확실히 안 좋은 거죠. 네. 카카오에서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거니까. 네. 거의 혼자 하다가 딱 경쟁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디어유는 카카오 엔터와의 신규 팬덤 플랫폼과 상호 시너지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디어유는 원래 있는데 카카오랑 같이 해서 또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협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 뜻이에요? 모르겠네. 그 협력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카카오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카카오 엔터가 베리즈라고 네. 새로운 팬덤 플랫폼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대요. 근데 이게 디어유가 근데 요게 38분 전에 나온 얼마 안 된 기사네요. 이게 장중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에서 만약에 돌리면 플러스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경쟁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스토리가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구나. 네, 지금 시간에서 일단 예상 호가는 플러스 2%니까 요게 만약에 시너지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빠진 거에서 일부분은 되돌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경쟁사에서 어쨌든 플랫폼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로직은 적대적으로 뭔가 나온다. 그럼 시장 MS가 뺏길 수도 있다. 이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악재죠. 네. 근데 시너지를 낸다라고 한다면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SM, 디어유 이렇게 떨어졌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뭐가 네. 떨어졌지? 변압기 별로 안 떨어졌고 네, 1%예요. 조금. 통신도 SK텔레콤 한뭐한 3%, 2%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던데. 그죠. 네. 금융이 오늘 조금 빠지고 금융? 금융 좀 빠졌어요. 금융 좀 네. 빠졌어요. 그래요? 네. KB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메리츠 이런 애들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죠? 은행주는 올랐던 것 같아.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빠진 게 메리츠가 저- 1.5. 그거 궁금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대형주 다 좋았는데 좀. 그러니까. 그거 아까 아침에 김장현 본부장님이 잘 설명해 네, 아침에 주셨는데 했구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가 자료 네. 의미는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아니, 큰 의미는. 납득은 잘 안 돼. 아 그래요? 만년 뭐 피카웃 계속. 또 피카운 얘기 나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현차 뭐 하락한 게 근데 대부분 다 1%대여가지고 네, 크게 네. 의미를 부여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 오늘 좀 많은데 빠르게 읽어보면은 오늘 막 목표 주가 막 변동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뭐 하향도 있었고 유지도 있었고 상향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냥 들고 왔고요. 그다음 OCI가 미국 웨이퍼 셀 공장 증설로 인한 모멘텀 확보됐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 유지 나왔고요. 그다음 삼성전기는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아까 잘 얘기해주신 이고환신도 있고, 그다음 로봇용 카메라도 있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노이즈도 있었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경동나비엔도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요거 추세 지속 전망에서 오늘 꽤 많이 올랐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HL만도 이것도 자율주행 솔루션 공개 예정이라고 해서 목표 주가 56,000원 나왔고 이 신규입니다. 크래프톤도 이제 4분기 호실적 신작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 48만 원 유지한다라는 스토리 나왔습니다. 네이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나왔어요. 4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나왔고요.
그다음 디오유 아까 이거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JLK FDA 승인 획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좀 대단한 건데 뭐 오늘 엄청나게 주목을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핫한 데가 많아서. 그리고 로보티즈가 협동 로봇 납품 준비 사실이 부각된다고 해서 장중엔 좀 올랐는데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그다음 마녀공장, 사모펀드, KNL 파트너스의 동사 경영권 인수 소식이 있어서 장중 상한가 갔었고요. 네. 그다음 KTS 요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센터 요거 인프라 공급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거 뭐 특징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은 TGL이라고 TGL TGL. 세계 최대 스크린 골프 대회가 열려요. 이게 언제 열리는지 내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이게 경기 금액이 상금이 아마 50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랑 맥길로이랑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스크린 골프가 최첨단화돼서 앞에다 스크린으로 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스크린이 쫙 열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막 깃대랑 뭐 벙커랑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한번 드라이버만 친 다음에 걸어 나가. 야. 그런 다음 또 쳐. 재밌네. 그럼 다시 들어와서 또 스크린 쳐. 약간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재밌네. 돼가지고 재밌을 것 이게 같아. 며칠에 하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1월 7일부터 시작한다. 1월 내일이네? 7일. 내일. 내일이네요. 그래서 요게 경기가 있어가지고 요게 골프존이랑 뭐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네. 저는 지금 저 특징주 네. 저거 중에 네이버가 저희 한동안 한참 얘기하다가 또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이에 11월부터 외국인이 딱 3일 빼고 전부 다 계속 샀더라고요. 또 오늘 살펴보니까 판 것도 진짜 조금씩밖에 안 팔았어요. 좋다. 그리고 계속 진짜 매수를 많이 해서 어떤 거? 네이버? 네이버.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눈에 되게 많이 띄었습니다. 맞아. 네. 사실 네이버는 좀 억울하지. 카카오만 없었더라면 네이버가 이렇게 억가당하진 그렇죠. 않았을 텐데. 그럴 수 있지. 예. 네이버는 좀 봐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갈까요? 네, 뉴스는 쭉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S가 AI 데이터 센터에 117조 원 투자한다. 이거 오늘 지겹도록 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미스 부회장 명의로 자사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퍼져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800억 정도를 투자할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AI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뭐 결국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년 만에 최대 독감. 이게 9년 만이라는 데도 있고 뭐 8년 만이라는 데도 있는데 뭐 엄청 아무튼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초석을 다지고 있죠. 네. 초석. 네. 그런 추석은 안 다지셔도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예. 확실히 목 상태가 안 좋아하신 방송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독감이 되게 오래 가요. 저 지금 한번 제가 초장에 걸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코가 안 돌아와요. 코가 이게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제가 원래는 편도가 부어서 열이 많이 나는데 요번에는 목은 박살 났는데 열은 없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그 콧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목이 약간 좀 갈갈하고. 근데 사실 아이스 커피가 목에 되게 안 좋습니다. 커피 아니겠지. 커피 아니겠죠? 자몽허니 블랙티. 자몽허니 블랙. 예. 네. 근데 저것도 마시면 안 돼. 카페인 있잖아. 저거 이렇게 입에서 오공오공 하고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 침으로 중화시켜서. 커피 아니라고. 카페인 먹으면 안 좋을 텐데. 맞아요. 카페인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제가 살이 좀 빠져 보이는 게 아픈 동안에 제가 원래 콜라를 많이 먹거든요. 콜라를 엄청 못 먹었죠. 그래서 좀 살이 실제로 빠지긴 했어요. 그게 살도 그렇지만 붓기. 그 탄산이랑 설탕을 먹으면 붓기가 맞아. 얼굴 붓기가 저도 얼굴 많이 붓거든요. 그럴 수 있다. 저도 진짜. 물 대신 콜라 마시거든요. 그래요? 네. 물 안 먹고. 괜찮으시다. 저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덩어리가 왜 다를까요? 같은 콜라인데 왜 아웃풋이? 저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커지고 있는데 벌크업 이상.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 독감. 독감에서 이제 붓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CES 이것도 뭐 얘기했고요. 얘기한 거라서 젠승환 그는 뭘 말할까? 네. 최태원 회장과 잘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빛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최태원 회장과 CES에 국내 기업 1,000곳 넘게 역대 최대로 참가한다. 네. 엄청나더라. 1,030몇 개가 들어서. 이번엔 중국 기업들한테 뭐 관계자들한테 비자 안 줬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이 비자 안 줬대요. 근데 중국도 1,300개, 1,200개 기업 참가한다고 그 그러던데. 더 많이 하는데 안 줬나 봐. 아 줄어서. 네, 그 정도면 굉장하다. 치사하긴 한. 우리가 세 번째.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1,500, 1,300, 1,000.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CES는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뉴스 다음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한마디.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까지도 좋았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까지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번호님의 AI 그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의 오늘 한마디는 기우제입니다. 결국 비가 왔습니다. 올 때까지. 기우제도 아, 사람이 안 지내고 소가 지내고 있네요. 불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든 구간, 절대적인 신뢰로 버티자, 이기자, 모으자 이렇게 오케이. 거의 군대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결국 기우제 투자는 항상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 때까지 하니까. 네. 요번에 연속적으로 쭉쭉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결국 비는 온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뭘 하실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굳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정리는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네.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뭐 델타 기조연설 델타. 네. 그 신성 델타 신성 얘기했더니 델타. 우리 류종훈 기자님이 요거를 보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할 말을 잃으셨는지 점점점점점 이렇게 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잖아요. 우리 류종훈 기자님. 네, 같은 그게 그 AI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AI가 AI가 진행을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저 GPT-4 쓰는데 어마어마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AI의 능력을 우리가 AI가 엄청나게 뭐 AGI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람이 더 크리에이티브해질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는 활용해서? 사람은 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위 한 20%는 그전 레벨의 인간이 아닌 다른 레벨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포텐셜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AI도 미래다. 좋아지고. 예.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아침에 네. 하셔야 될 자료나 혹은 더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글쎄요.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보여드렸나 이거? 어떤 아침에? 거요? ISM 제조업주에서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쪽 애널리스트 리포트 말고도 다른 쪽도 비슷하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ISM 제조업주가 49.3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11월이 48.4. 그 전이 47인가 46 얼마. 연달아 달라서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국내 수출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국내 수출 요게 파란 거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우측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20에서 70 하지 말고 한 30에서 40에서 만약에 75 이렇게 스케일을 압축시키면은 이게 더 아마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로 보일 거예요. 근데 할 때 아니 이거 흐린 거 ISM 제조업 지수를 우측을 했는데 여기 30까지 간 적이 없는데 왜 30을 해? 밑을 잘라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확 붙으면은 이거랑 이 녹색하고 상당히 밀접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리즈너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제가 느끼고는 내 기억상 이게 상당히 붙어요. 상당히 붙어서 합니다. 그래서 국내 수출 증가율이 내려갔잖아요. 12월에. 1월, 2월, 3월인데 ISM 제조 주수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연사로. 그러면 이게 인디케이션 되는 것이 향후 이게 우리 전망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함정은 있죠. ISM 제조 주수가 뭐 반도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들잖아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만들면 거기 들어갈 때 뭐 배관공도 필요하고 뭐 전기 배선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한국이 수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상관관계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ISM 제조업이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다. 2개월 연사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물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게 50 이하에서 이렇게 바둥바둥 올라가려 하면은 징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 이하일 때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더 중요한 건 신규 주문하고 신규 주문 주수가 여기 어린 게 있는데 신규 주문해서 재고를 뺀 거 그게 이제 녹색인데 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조업 그쪽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이 좋다면 한국의 수출이 좋다는 얘기니까. 물론 중국은 빠졌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중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ISM은. 그러니까 중국은 따로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 부양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향후에 도와질까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컴비네이션 하면은 그 ISM 제조업 지수 연소로 좋은 거하고 좋아진 거하고 바닥에서 중국이 뭔가 하겠다는 거하고 컴비네이션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미리 수출이 둔화될 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미리 빠졌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패턴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분석을 재미있게 생각해 하나증권이 한 겁니다. 지난 한 4년 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 위축 국면에 있다가 올라갔다 왔다 했는데 50 이하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50 이하에서 전월 대비 이렇게 상승할 때 국내의 대부분 주가들이 다 올랐다. 반도체 얘기하는 거, IT 하드웨어, 삼성전기 같은 거, LG노텍 이런 거, 자동차, 오늘 자동차는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런 관계를 했을 때 브로드하게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은 우리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실제 넘버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중간중간에 업앤다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하나증권 말고도 몇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ISM 제조수가 의미 있게 작용을 한 거에다가 아까 CES까지 겹치니까 오늘 폭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히스토리컬 통계를 보면 위축 국면에서 50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잘 가더라. 그래서 저 요소에다가 CES 요소에다가 저가 매수에다가 이런 게 합쳐지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겹쳤죠 오늘 좋게 파지티브가 겹쳤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그거 관련되는 것도 특별히 진척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자꾸 막바지는 외신에서 그 이제 아까 그 최상목 부총리가 아니죠 경제부총리 대행 그거랑 이 그 뭐 외교 라인 그 외교 라인하고 여기 경제 라인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도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일단 자꾸 그러니까 I trust you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신뢰를 줘.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분위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설마 또 탄핵하고 하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일단 갈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 남은 거니까 주가는 원래 시간과의 싸움밖에 안 남았다 하면 확 땡기잖아요. 3개월치, 6개월치도.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보다 빨리 땡기는 것이 그런 걸 컴비네이션. CES, ISM, 그다음에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대통령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 어떤 우리 유튜브 이런 이거에 어떤 폐 비슷하게 하면서 전국은 이코노미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 쪽은 기존의 동맹으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는 안정화시키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 두 달 가고 뭐 바뀌면은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지만 네. 기술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느 레벨까지 가고 잠깐 숨고르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괜찮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같이 실적 전망이 나쁘게 오케이. 나와도 네. 하나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는 한 2, 3분 있어요. 네, 아까 이거는 아까 뭐 조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조선. 근데 사실은 예상했는데 조선이 올라가서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다 해서 바닥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은 조선이 환율이 효과가 있어요. 실적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의 수주 목표 자체가 작년이 워낙 비틀렸기 때문에 작년에 수주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주 목표가 나쁘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빠진 건데 네. 실제는 까놓고 보면은 원래 수주 목표 대비했을 때 항상 거의 지난 한 5년간 보면은 30% 이상 업사이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조선가가 있잖아요. 신조선가가 네. 옛날 2007년도 조선이 피크였을 때가 2007년도거든요. 네. 그때보다 약간 더 높아요. 신조선가가. 환율은 훨씬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2007년도 밸류에이션을 갖다 붙여도
그렇게 무방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피크였을 때 2007년 피크였을 때 PBR이 3.3배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래서 아직은 조선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손을 이상하게 프라핏 테이킹하기는 조금 이르다. 과거 밸류에이션을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아직 꺾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문량의 목표가 보수로 잡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건 없다. 이런 식의 반박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나오기 전에 목요일 금요일 날은 25년도 그 주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낮춰서 잡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라핏테이크 거기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그렇게 했다가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뭐 내일도 삼성자이언츠가 뭐 이렇게 50% 안 가는 한 뭐 이렇게 프라핏테이킹이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뭐 또 하시고 싶은 됐습니다. 네. 요 정도.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갈까요? 네, 네. 네 계좌를 바꿔요.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계좌를 바꿔요. 바꿔요. 따라랑. 오늘은 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환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고환율 시대 ETF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환 노출 대 환 해지로 제목을 적어봤고요. 네. 요 엑스펠님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 클로징벨 라이브를 듣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질문을 남긴다고 하시는데 연금 계좌에 미국 S&P 500 한국 ETF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환 노출형 상품이고요. 미국 장의 상승과 환율의 영향으로 수익이 현재 45%가량 3천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박수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연금 계좌라서 시작부터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 중인데 근래에 이제 1,500원 가까운 환율이 마음에 좀 걸린다고 하십니다. 장기로는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환 노출 상품은 이제 다 팔고 환해지 동일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어렵다. 아이고. 아니면 일부만 갈까요? 일부만? 아니면 그냥 두고 지금부터 적립식이니까 지금부터 사는 건 환해지로 갈까요?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옵션을 야, 두고 어렵다. 어렵다. 질문을 주셔서 저 되게 어렵죠? 이거 환율 방향 맞춰달라는 거. 네, 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직장인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기사들을 저도 좀 공감을 하고자 찾아봤거든요. 원화값 약세에 조용히 있는 환노출 ETF라고 해서 수익률 차이가 보니까 딱 그냥 비교만 해봐도 2배더라고요. 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그냥 환율 예상해보자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네네. 같아서 최근에 리포트를 다음 장 보여주시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1월 2일에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애널이 이제 환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4분기 달러원이 평균 1,399원으로 마감을 지었고 당분간은 마땅한 환율 하락 재료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1월에는 환율이 상방 압력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평균 달러원 전망은 1,440원으로 상향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4분기까지 1년 전망을 봤을 때는 상고 그리고 하저로 방향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또 전망들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라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원 달러 관련돼서 환율은 또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맞아요. 수출 상황, 달러의 움직임, 맞아요. 트럼프의 액션 맞아요. 엄청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서 이게 진짜 쉬울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얘기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성은 하지 마 뭐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해지는 수익률이 적다 뭐 이런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고요. 네. 본호님한테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H 들어가 있는 거 안 살 것 같아요. H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해지 하면은 뒤에 H가 가르고 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저는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드는지 굉장히 오래 들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 세제 혜택이 있는 그거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최대한 그 본주를 안 건드리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조금 그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또 이제 다른 환 노출에서 지금 이제 S&P 기반으로 했으니까 뭐 나스닥 기반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슈도 기반으로 해도 좋고, 그 두 가지 정도를 믹스를 해서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주식 모으기 그냥 설정해 놓고 그냥 계좌 닫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사니까. 예, 그렇게 하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환 해지 상품을 꼭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이르다. 저는 좀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강세가 한 6개월만 더, 한 3개월이라도 1,400원대 이후에서만 놀아도 H 선택하신 거 꽤 후회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택은 확실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에서 꺾이고 대부분의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이제 또 워낙 강세를 외칠 때 그럴 때도 좀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달러가 저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연금저축이 끝날 때 그 나이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때쯤이면 그 원달러 환율이 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지금 채널에도 한 노출로 사라고 기사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미국 놀러 가기 더 힘들어지겠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에서의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현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시라고 제 거에서는 좀 많이 소개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냥 H 들어가 있는 거를 빼시고요. 만약에 그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지를 하고 싶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주식 외의 방법으로 해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외라고 하시면 예를 들자면 뭐 엔화로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부동산으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많죠. 금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단기 고점은 참 맞히기는 어렵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1일이 화요일이고 그 전날이 20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리 급해도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건데, 저는 개별적으로 저는 달러도 있지만 그 엔화도 갖고 있거든요. 네. 보선님 얘기한 대로 저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달러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뭐 1350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지를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늘 많이 빠지면, 달러가 많이 빠지면은, 많이 빠지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저는 살 것 같아요. 달러를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안 사도 돼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은 엔화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해지를 해서 벌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는 굳이 빨리 내지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못해갖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다들 달러에 대한,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뭔가 뭐라 그럴까, 생각 이런 것들이 확고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향후 뭐 10년 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연저펀이 깨질 때 되면 시간이 꽤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에서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해지 상품을 하는 게 맞고요. 안 깨진다고 보시면은 애초에 우리가 ETF를 미국 거를 배팅하는 것도 저 지금 개소리 많았는데 내가 그만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배팅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 기축통화국은 환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도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 훨씬 유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도 지금 미국이 제일 많고 지금 코인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흔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저는 H자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10년, 20년을 봐도 그렇고 당장 뭐 3개월, 네. 6개월도 일단은 좀 지금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 그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익스포저 금액이
전체에서 어떤 비중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비중이 너무 많다든지 근데 연금 계좌니까 별로 크지 않으면은 뭐 그러면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성격이 있겠죠. 그러면 냅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벌 써가지고 하느니.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IFC 그 오픈 스튜디오라서 개가 가끔씩 지나다녀요. 네. 걔가 우리가 짖은 게 아닙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네. 걔가 좀 짖었는데. 근데 뭐 달러나 미국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3프로랑 이번에 같이 미국 투어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결이 잘 되네요. 달러 강세. 미국은 기축 통화가 깨질까? 미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까? 직접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원래 금요일까지만 하고 마감이었는데 좀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소비 트렌드 캐치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만나보고 애널리스트한테 정보 들어보고 이번 미국 투어 2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하버드대, MIT 야. 여기 방문해가지고 야 여기가 이 명문대의 그런 길을 바꿔 와요. 길을 바꿔 와요. 대단한 사람들의 요람이구나 야. 이런 것들 딱 느껴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정말 좋고요. 미국 현지에 계셔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3프로와 함께 투어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집을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3프로와 함께하는 미국 투어 2기, 1기가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죠. 이번 주만 딱 요렇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완전 좋죠. 네. 과연 4천 아니다. 4천? 미안합니다. 뭐야? 왜 소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럼 나 5천. 아니야. 2,650까지는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650. 네. 좀 오반가? 갈수 아니지 있을 것 뭐 같은데? 꿈이니까. 2,000 네. 꿈이라고? 알겠습니다. 믿음 챌린지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요 방송은 다시 3프로 머니라는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그 다시 보기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오는 우리 압권 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또 한 번 웃는 모습으로 빨간불로 오프닝 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